연예인은 자신의 이미지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직업 중 하나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이미지는 작가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캐릭터에 불과하지만 일단 작품을 통해 각인된 이미지는 쉽게 잊히지 않지요. 실제 성격과 이미지가 완벽하게 일치하는 배우들도 있지만 때로는 충격적이고 무서운 현실을 드러내며 모두를 놀라게 하는 배우들도 적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고결하고 순수한 척하지만 돈과 권력 앞에서 추악한 본성을 드러내는 여배우들의 이중적인 얼굴, 순진한 얼굴 뒤에 숨겨진 욕망 가득한 사생활까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이민정 스캔들과 성공의 아이콘. 이민정은 다양한 작품에서 뚜렷한 연기력을 보여주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배우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사랑 이야기 또한 여러 차례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병헌과 이민정은 2012년 4월에 처음으로 열애설에 휩싸였습니다. 처음에는 부정하였지만 8월에는 4개월 만에 사실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들은 12살의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2013년 8월 결혼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병헌은 연기력뿐만 아니라 그의 외모와 카리스마로도 많은 팬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 매체에서는 이민정이 이병헌과의 결혼으로 더 많은 주목을 받았지만 그로 인해 그녀의 연기력에 대한 의혹이 커졌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일부 팬들과 비평가들은 그녀의 연기가 감정적으로 깊이가 부족하고 캐릭터의 복잡한 감정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은 특히 그녀가 맡은 특정 캐릭터들이 더욱 심화된 감정선이나 복잡한 내면을 요구하는 경우에 더욱 두드러집니다. 비록 연기력에 대한 비판을 자주 받고 있지만 이민정은 빠른 발전 경로를 보이며 그녀가 이병헌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의혹을 더욱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화 같은 연애 스토리를 가진 이민정, 이병헌 부부였기 때문에 이병헌의 외도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병헌의 외도 논란이 커지는 동안 일부에서는 이민정의 과거를 다시 파헤치며 그녀 역시 경력 초기에 여러 재력가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루머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이 루머에 따르면 이민정이 배우로서 자리 잡기 전 자신의 경력을 쌓기 위해 소위 스폰서들과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이병헌의 외도와 이미지 실추. 2014년 8월 영화 내부자들의 제작 중이던 이병헌 씨가 술집의 밀실에서 40대 남성들과 20대 여성들과 함께 놀았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술집 사장이 여성들을 소개한 것으로 이는 일종의 스폰서 소개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 후 이병헌 씨는 여성들과 계속적으로 만나며 불륜 및 음담 패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지연 모델과 걸그룹 글램의 멤버인 김다희 씨와 함께 음담 패설을 나누던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찍은 뒤 50억 원을 주지 않으면 이를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이병헌 씨를 협박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병헌 씨는 협박죄로 경찰에 신고하며 이 사건이 언론에 노출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이병헌 씨의 이미지는 성희롱과 유부남의 외도, 즉 불륜으로 인한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는 이후 자신의 자필 편지를 공개하였으나 여론의 반응은 긍정적이지 않았고 오히려 이미지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2015년 1월에는 이병헌 씨의 부인인 이민정 씨가 4월 출산 예정이라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이민정 씨와 아이에 대한 축하와 동정의 반응이 대부분이었으나 이병헌 씨와 여자들과의 접촉 시기가 맞물려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미지는 더욱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민정이 이병헌을 왜 용서했을까요? 연예계 관련 기자들의 2가지 추측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병헌의 재산과 능력 때문입니다. 이병헌 이민정 부부는 2021년 10월 방송된 KBS 연중 라이브에서 383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보유해 부동산엔드 땅 부자 스타 11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현재 부부가 거주하고 있는 집은 삼성동에 위치한 SK 아펠레움으로 한강 조망이 가능한 고급 빌라 밀집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요. SK 아펠레움의 매매가는 5,155억에 형성되어 있으며 전세의 경우도 3,032억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죠. 이외에도 삼성 동양 평미국 LA에 부동산을 소유했습니다. 특히 LA 명소인 유니버설 스튜디오 근처에 약 200만 달러, 한화 23억 8천만 원 가치의 집을 매입하기도 하였습니다. 엄청난 재력을 갖춘 남편들은 바람을 피워도 보통 용서를 받는다지만
뉘우치는 남편을 돈으로만 바라보고 무감정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아내들이 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복수일 수 있습니다. 둘째는 김가연이 용서의 이유라고 주장한 발언인데요. 김가연이 말하길 이민정이 오히려 임신을 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던 것 같다. 나중에 아이를 가져보면 알겠지만 모든 상황들에서 이 아이를 정말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솟아났다. 그래서 이민정은 보호 본능 때문에 이병헌을 용서해 준 것 같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논란이 잠잠해질 무렵 이민정이 TVN 예능 프로그램 유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하여 남편 이병헌에 대한 간접적인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유재석이 배우 부부 좋은 점이 많냐는 질문에 이민정이 사실 같이 살면 안 멋있는 것도 많이 본다고 말하며 덧붙여 저는 욱하면 다 말해버리고 잊어버린다며 이병헌은 이민정 말에 맞고 휘청거리는 스타일이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이민정의 발언에 대부분의 네티즌들이 이민정 성격 너무 좋다. 병헌 형은 진짜 이민정 씨한테 평생 잘해야 해. 진짜 멘탈 강하네. 와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후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민정은 아들을 등남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7월에는 이민정의 인스타그램에 이병헌과의 결혼 9주년을 차축하는 글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2위는 수혜입니다. 배우 수혜, 본명 박수혜. 성을 제외한 수혜라는 예명으로 활동 중인 그녀는 진지한 톤과 특유의 서정적인 연기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배우입니다. 2002년 6월 MBC 단막극 베스트 극장 마이너스 짝사랑으로 데뷔한 이후 7080년대 청순 여배우의 아이콘이었던 정윤희를 떠올리게 하는 맑고 단아한 외모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같은 해 8월 베스트 극장 마이너스 엽기발랄 홍 선생과 주말극 맹간의 전성시대에 잇따라 출연하며 연기 경력을 쌓았고 2003년에는 MBC 미니시리즈 러브레터에서 첫 주연을 맡아 MBC 연기대상 신인상을 거머쥐며 본격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혜는 이듬해 영화계의 도전장을 내밀어 2004년 첫 주연작 가족을 통해 성공적인 스크린 데뷔를 이뤄냈습니다. 이 작품으로 청룡영화상, 백상예술대상, 대한민국 영화대상 등 주요 시상식에서 신인 여우상을 휩쓸며 스크린에서도 입지를 확고히 다졌습니다. 수혜는 단아하고 서정적인 이미지로 꾸준히 사랑받으며 연기력과 스타성을 모두 갖춘 배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연기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였지만 사실 수혜는 배우가 아닌 3인조 여성 그룹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비록 앨범 발매는 무산되었지만 수혜는 래퍼를 꿈꾸던 소녀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잡지 모델이 된 친구를 따라 놀러 갔다가 모델 에이전시에 캐스팅되어 3개월 정도 모델로 활동했고 그때 걸그룹 제의를 받아 본격적으로 연습생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죠. 당시 그녀는 랩 담당이었고 소속사 대표는 그녀에게 연기자 가능성을 보고 러브콜을 보냈다고 합니다. 결국 6개월의 연습생 생활을 청산하고 배우의 길을 걷게 된 거죠. 2002년 여름 신인 배우였던 수혜는 당시 대세 래퍼 양동근과의 열애설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때 무명에 가깝던 수혜는 양동근의 여자친구라는 수식어와 함께 조금씩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죠. 같은 소속사에서 함께 활동하며 인연을 키운 두 사람은 선후배에서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비밀리에 자주 데이트를 즐기며 사랑을 키워나갔죠. 말했듯이 수혜의 원래 꿈은 래퍼였는데 음악과 연기를 병행하며 활발하게 활동하던 선배 양동근에게 특별한 감정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미모의 연기자 수혜와의 공개 연애로 인해 양동근은 바보온달이라는 별명까지 얻었죠. 하지만 교제 1년 만에 두 사람은 결별 소식을 전했습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배우로서 연기에 집중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였고 주변의 조언에 따라 수혜가 먼저 이별을 구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아름다운 이별로 마무리된 듯 보였지만 시간이 흘러 2007년 양동근의 의문스러운 인터뷰가 다시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양동근은 내 전부를 다 바치고 내어줬던 한 여자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 소속사 사장과 한통속으로 나를 속이고 배신했다. 그때의 괴로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예쁘고 괜찮은 여자들은 다 돈 많은 사장놈들과 사귀니까. 라는 폭로를 하며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과거 배우 양동근이 한 여성과의 사랑에서 배신감을 느껴 회사를 떠났다고 밝힌 일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오랜 기간 자신이 속한 소속사 대표와 연인 관계였으며 그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은 양동근은 결국 회사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이 이야기가 공개되자 네티즌들 사이에서 이 여성에 대한 추측이 이어졌고 모든 정황이 배우 수혜를 가리키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양동근, 수혜, 그리고 전 소속사 대표 정영범 간의 삼각관계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의혹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져갔고 사건의 정점은 이문세의 노래 유치찬란의 랩 가사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양동근이 직접 작사하고 부른 이 노래의 가사 중 2002년 7월 25일 24번째 생일이라는 구절이 수혜의 실제 생일과 정확히 일치했으며 그 사랑 찾아서 박수혜라는 부분에서 수혜의 본명인 박수혜를 간접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해석되며 논란은 더욱 확산되었습니다. 배우 수혜가 양동근과 만나기 전후 그녀는 스타제이 엔터테인먼트에서 데뷔 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이 시기부터 대표 정영범과 연인 관계였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정영범과 수혜가 당시 인기 절정이던 양동근을 영입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계획을 세워 그를 소속사로 끌어들였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후 양동근이 이 사실을 알고 배신감을 느끼고 회사를 떠났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영범은 양동근의 영입으로 소속사에 큰 이득을 얻었고 수혜는 양동근과의 열애설로 인지도를 높였으니 두 사람 모두 서로에게 이득을 본 셈이라는 해석도 있었습니다. 이후 수혜는 정영범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국내 톱 여배우로 자리 잡았으나 그녀의 계약이 만료되기 1년 전부터 두 사람 사이에 균열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수혜가 출연 중이던 드라마 아테네 전쟁의 여신의 제작사인 태원 엔터테인먼트 대표 정태원과 수혜가 여러 차례 은밀하게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이 포착된 것이죠. 두 사람은 모자와 패딩 같은 커플 아이템을 착용하고 데이트를 즐기며 누가 봐도 연인으로 보일 만한 행동을 했습니다. 스타제이의 정영범 대표와는 계약서를 쓰지 않고도 의리로 관계를 유지할 만큼 끈끈한 사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세월의 흐름은 막을 수 없었고 90년대 수많은 스타를 배출했던 스타제이가 저물어가자 수혜는 자신을 뒷받침해줄 새로운 배경을 찾아 나섰던 것 같습니다. 여러 증거 사진이 정태원과 수혜가 연인임을 증명했지만 이때 수혜의 진짜 남자친구가 누구인지 논란이 일었죠. 소속사 대표였던 정영범은 열애설이 전혀 사실이 아니며 아무런 확인 없이 기사가 나갔고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수혜 또한 매우 황당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영범이냐 정태원이냐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고 이 와중에 수혜는 10년 넘게 몸담았던 스타제이와 재계약을 하지 않고 이적하면서 정영범과의 관계도 완전히 정리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정영범이 화가 나서 계약서 없이 계약을 유지하던 수혜를 내쫓았는지 아니면 수혜가 스스로 회사를 떠난 것인지는 불확실하지만 두 사람의 오랜 관계가 마무리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정태원과의 열애 증거가 넘치는 상황에서 수혜가 회사를 옮긴 것은 그녀가 정태원에게 환승했다는 반응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정태원은 매니저 출신의 연예기획사 대표가 아닌 영화 제작사 대표로 상당히 부유한 집안의 자제입니다. 그러던 중 수혜가 1년 반 만에 친정인 스타제이로 복귀하면서 여자 문제가 복잡한 정태원을 손절하고 다시 정영범에게 돌아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평소 그녀가 보였던 청순한 이미지와는 정반대의 사생활이 드러나 대중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정영범의 품으로 돌아간 듯했으나 또다시 핫한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로 이적해 JTBC 드라마 공작도시에서 오랜만에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수혜는 연예계에서 청순하고 고급진 이미지로 활동하며 다작을 하지 않아도 광고만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여배우입니다. 그동안 바보 온달과의 열애설을 제외하면 남자 연예인들과의 열애설은 거의 없었지만 유독 나이차가 나는 사장들과의 관계는 많이 언급된 것 같습니다. 3. 배우 이다희. 클릭비 오종혁이 자신의 콘서트에서 공개적으로 팬들에게 소개하면서 그저 연예인의 여친으로 알려졌던 이다희는 사실 당시에 이미 슈퍼모델 선발 대회에서 입상했던 신인 모델인 상태였는데요. 슈퍼모델 입상 다음 해에 천년지혜라는 드라마로 연기에 도전했지만 워낙 단역이었고 스타일마저 현재의 그녀와는 많이 달랐기에 대중들의 관심을 받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러던 그녀에게 데뷔 10년 차 만에 드디어 찾아온 기회가 그녀의 소속사 대표였는데요. 이다희와 소속사 대표가 열애를 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던 시점부터 이다희는 기존의 촌티를 싹 벗어내고 현재와 같은 도시적인 외모와 스타일링을 갖게 됐고, 소속사 대표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비로소 그녀의 이름을 알리게 된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에 캐스팅되었다는 건데, 2013년 배우 이다희가 소속사의 구본권 대표와 열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화제를 모았죠. 두 사람의 관계를 가까이서 지켜봤다는 한 측근은 두 사람이 사귄 지 횟수로 2년 정도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다희가 주목받는 배우가 되기까지 구본권 대표의 역할이 컸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구본권은 오랜 기간 무명이던 이다희를 배우로 성장시킨 장본인입니다. 과거 티엔터에서 배우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다가 2012년 4월 신생 연예기획사인 매니지먼트 구를 설립해 독립했으며, 당시 이다희를 비롯해 오연수, 이원, 임정은, 차혜련 등이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매니지먼트 구와 전속 계약을 체결한 후 SBS 너의 목소리가 들려와 KBS 비밀의 출연으로 배우로서 최고의 주가를 올렸습니다. 이로써 대중에게 여배우는 소속사 대표와의 도킹만 잘해도 한 방에 뜰 수 있는 치트키를 가진 인물로 인식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다희도 남자 가수와 공개 열애를 한 적이 있는데, 가수 클릭비의 멤버 중 한 명인 오종혁과 고등학교 3학년 시절 깊은 연애를 했습니다. 당시 오종혁은 클릭비로 잘 나가던 시절이었고, 2003년 오종혁이 클릭비 콘서트장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며 객석에 있는 이다희를 언급해 팬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이때 배신감에 찬 팬들이 절반 이상 이탈하게 되었고, 이다희는 클릭비 팬카페에 글을 올렸지만 그 글이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화가 난 팬들이 이다희의 집까지 찾아가 난장판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이다희는 연예계에서 퇴출당할 뻔했으나 소속사 대표인 구본권이 그녀를 기사회생시킨 셈입니다. 4. 유아나. 2007년 SBS 드라마 조강지처 클럽의 조연으로 출연함과 동시에 아시아나항공 전속 모델로 발탁된 유아나는 발랄하지만 조신해 보이고 섹시하지만 단아해 보이는 마스크를 통해 2009년부터 각종 드라마에서 단번에 주조연급 자리를 꿰차게 됩니다. 그 이후 2011년 당시 기아 타이거즈 선수였던 이용규와 열애 3개월 만에 결혼을 하면서 더욱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모 방송을 통해 한 여배우의 스폰 관련설이 방송되면서부터 흉흉한 소문의 주인공이 되게 됩니다. 그 소문은 유아나가 20대 초반의 브로커를 통해 70대 후반의 재력가 영감님을 소개받고 스폰 관계를 유지하다가 서둘러 이용규 선수와 결혼을 했다는 것인데, 방송 내용에 따르면 남자 취향에 따라 변신이 가능한 어양이 곧 80세를 앞둔 상대남을 위해 흰색 원피스에 낮은 굽의 단화를 신고 여성미를 완벽하게 장착해서 단번에 스폰 계약이 성사됐고, 그 즉시 고급 오피스텔과 외제차를 포함한 각종 물질적인 지원은 물론 방송과 영화 등에 할아버지가 투자를 하면서 캐스팅까지 꽂아줬는데, 56살 연상의 할아버지만 상대하다 보니 젊은 피가 너무 그리웠고, 그렇게 만나게 된 유명 스포츠 스타와의 미래를 평소 밤잠이 많았던 스폰 할아버지가 주무시는 늦은 시간에만 몰래 해왔다는 거였습니다. 스폰서 계약상 연애와 결혼금지 조항 때문에 비밀 연애만 계속해오다가 할아버지가 노안으로 돌아가자마자 결혼을 했다는 건데, 방송 내용 중 남자 취향에 따라 변신이 가능하고 그 이후 스포츠 스타와 결혼했다는 과정은 유아나를 연상하게 하면서 대중들의 의심을 사게 됐던 겁니다. 이에 유아나는 20대 초반까지 면허증도 없었던 자신이 고급 외제차를 몰고 다녔다는 게 말도 안 될 뿐더러 자신은 본인의 친할아버지와도 단둘이 만난 적이 없다며 억울해하고 있다고 하네요. 진실은 하늘에 계신 스폰 할아버지만 알고 계시겠죠? 5. 서우. 2007년 장진 감독의 영화 아들의 단역으로 데뷔했던 서우는 데뷔 초기부터 스폰서에 대한 루머가 이렇게까지 많았던 여배우가 또 있을까 할 만큼 스폰서에 관한 소문이 끊이지 않았던 여배우입니다. 서우는 단역으로 데뷔한 지 불과 2년째 안 되는 짧은 기간 만에 주연급 여배우가 되면서 한눈에 봐도 성형한 신인 여배우가 저렇게 짧은 시간 내에 대표작 하나 없이 갑자기 주연을 꿰차고 수많은 광고 모델로 얼굴을 내비치기 시작하는 것에 대해 대중들의 의심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중 준수한 외모의 모 중견기업 사주의 아들과 오붓한 데이트 장면이
목격되면서 스폰설에 다시 한번 기름을 붓게 됩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누가 봐도 한눈에 연인임을 알 수 있을 정도였고, 특히 차에서 내려 호텔 객실로 올라가는 동안에는 언뜻 보면 두 사람이 아닌 한 사람으로 보일 만큼 거의 합체된 상태로 딱 붙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해당 사실이 열애설로 보도되자마자 서우의 소속사는 상대방으로 지목된 남자는 둘째 언니의 지인으로, 서우는 그가 중견기업 사장 아들인지도 몰랐다면서 해당 열애설 자체를 일축했지만, 그로부터 얼마 후 또다시 스폰서 의혹이 불거지게 되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SBS 아나운서 출신 국회의원 유정윤이었습니다. 국회의원 신분이었던 유정윤이 드라마 캐스팅에 개입해서 모 여자 탤런트를 주연으로 꽂았고, 몇몇 기업에게 특혜를 주면서까지 광고 모델로 해당 여배우를 추천했다는 것이었는데, 그 여배우가 바로 서우라는 거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증권가 짜라시와 사설 정보지를 통해서 급속도로 퍼져갔고, 내용상 서우가 캐스팅된 드라마와 광고 등이 꽤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었으며, 둘의 미래 장소가 양화대교 북단에 위치한 모텔이라고 장소까지 특정됐을 뿐만 아니라 유정연의 아내 역시 둘의 관계를 알고 있지만 남편의 재선을 위해 눈물을 삼키며 침묵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까지 있어서 신빙성을 더했는데요. 연이은 스폰 루머에 크게 상처받은 서우는 수년간 방송활동을 중단하게 됐고, 유정현은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며 강경하게 대응했지만 끝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인지 사실적 시에 의한 명예훼손인지에 대해서는 입장 발표가 없었고, 유포자 역시 현재까지도 검거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네요. 6. 강혜원. 실제 삽입 의혹까지 불러일으킬 정도로 영화 마법의 성에서 혼신의 연기를 펼쳤던 강혜원. 파격적인 노출 연기에도 불구하고 큰 주목은 받지 못하며 8년간의 무명 생활을 지속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던 강혜원이 단숨에 유명세를 얻게 되는 작품이 있었으니 그 작품이 바로 윤재균 감독의 영화 해운대입니다. 영화 해운대 성공과 함께 가장 핫한 배우가 된 강혜원은 어처구니없게도 절친들의 뒷담화 때문에 구설에 오르게 되는데요. 안선영과 진재영, 신희, 김지은, 강혜원의 개명 전 이름은 자주 친목을 갖는 절친 사이였는데, 진재영이 안선영에게 신희가 영화 관계자를 상대로 몸노비했고, 강혜원은 윤재균 감독과 배우 임창정에게 몸노비를 했다고 뒷담화를 했는데, 이후 본인이 없을 때 자기 뒷담화도 하는 게 아닌지 의심이 든 안선영이 신희를 불러다가 물어본 결과 진재영이 안선영 역시 늙다리한테 스폰에서 받은 돈으로 자기네들 술 사주는 거라는 뒷담화를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화가 난 안선영이 진재영의 SNS에 공개글을 올리며 그녀들의 은밀했던 사생활이 만천하에 공개돼버리게 됩니다. 결국 진재영의 상습적인 뒷담화와 그걸 공개적으로 까버린 안선영 덕분에 졸지에 강혜원과 윤재균 감독 사이에 평범하지 않은 무언가가 있지 않았을까? 라는 그간의 의심들이 한방에 풀리게 됩니다. 안선영의 공개 저격글 논란에도 불구하고 강혜원과 그녀의 소속사는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아서 더욱더 안선영의 저격글 신뢰성에 무게를 실어주게 되었고, 대중들에게는 기정사실화되게 됩니다. 강혜원은 진재영이 더 미울까요? 안선영이 더 미울까요? 7. 고준희. 데뷔 초 본명인 김은주로 활동할 때만 해도 긴 생머리의 시골미녀 스타일이었던 고준희는 단발자로서의 독보적인 도시형 미인으로 탈바꿈하며 10년의 무명 생활을 털어내고 단숨에 스타덤에 올라버리는데요. 히트작으로 차근차근 인지도를 상승했던 게 아니라 한순간 톱스타 자리를 꿰차게 된 경우여서 이른바 인기 떡상의 비결을 둘러싼 루머와 억측이 남발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재벌 2세와의 스폰 관계라는 건데요. 모 방송 프로그램 연예부 기자의 발언으로 고준희의 스폰서설이 일파만파 커지게 됩니다. 해당 내용은 데뷔 초기 촌스러운 스타일로 긴 무명 생활을 하던 여배우가 브로커를 통해 재벌남을 소개받게 되면서 카메라 마사지를 포함한 수천만 원에 달하는 명품을 걸칠 수 있게 되었고, 그 덕분에 확 달라진 도시적인 이미지로 변신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는데, 데뷔 초 촌스러움과 긴 무명 생활 끝에 도시적인 이미지로 떡상했다는 데서 많은 대중들은 고준희를 해당 여배우라고 의심하게 됩니다. 이에 무응답으로 일관하던 고준희는 과거 돈 많은 재벌보다는 가슴 따뜻한 순정남이 이상형이라는 말을 뒤집고, 유명 주얼리 업체 대표의 아들과 열애설에 휘말리며
돈의 매력을 최고로 생각하는 여배우였다는 걸 몸소 증명해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만약 해당 열애 상대가 순정 넘치는 재벌남이었다면 고준희의 진심을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